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업 작년 유상증자 개파락 이후에 가장 큰 장대 음봉 때려 맞은 상황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투심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커지실 수가 있겠는데 심리적으로 오늘 16,000원의 이탈 수개월 동안은 없었고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투매도 많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급락이라 사실 대응하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힘이 많이 빠지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일의 상황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 종목을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었고 작년 7월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주중에 대한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아마 2월 초반 반등 기조로 시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바뀌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한두 번 수익을 보다가 한 번에 물리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시장은 언제나 악재가 도사리고 있고 비단 국내 악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악재에도 우리 시장은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장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약세장에서 좋은 종목군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유안타 증권사로 사용만 하면 조건 없이 계속 무료로 관리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사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16,000원까지 이렇게 이탈이 되고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큰 이탈이 나왔다는 점 급락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욱 극대화되셨을 겁니다. 공매도도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 유상증자도 굉장히 자주 하고 호재가 많아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 내가 이 종목을 아무리 좋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오늘은 심리적인 동요가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 멘탈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상증자 청약은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고 더 떨어진 상황 어떻게 돌려놓을 순 없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지 남들보다 얼마나 빠르게 멘탈 회복을 하는지도 좀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악재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계속 작용을 해왔고 이번 주말 동안에 정말로 좀 전쟁이 날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미 증시도 급락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주말에도 우리 시장이 열렸다면 계속해서 급락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유가, 곡물 등 인플레이션 부담까지 가중이 되었던 점에서 시장이 계속된 악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초부터 우리 시장은 급락을 면치 못했고 종가 기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털썩 내려앉으면서 막판에 외인들이 좀 양시장 매수세로 돌아와 주기는 했지만 지수를 이렇게 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로벌 지수들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이었고 주말간 미국 나스닥도 계속해서 급락을 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2월 초반부터 반등의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폭이 심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1월 달에 낙폭이 심했던 부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2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반등의 그림을 양 지수는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2800포인트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좀 반납을 하는 그림이고 오늘 270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만일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 1월 저점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다시 1월달 바닥이었던 구간까지 좀 내려오면서 만일 851선 이렇게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1월달에 가장 낮게 내려갔던 부분까지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조정받은 종목군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시총을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이 비율이 확연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좀 15기 원전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진 설계와 보수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도 오늘 전체적인 이 테마가 약해지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단기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최악의 사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16일 이후에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단기간 안에 또 해소될 측면도 또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듯 싶습니다. 앞서서 글로벌적인 이런 악재도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SMR과 유스케일 파워, 두산중공업의 호재 좋은 이런 거리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최대 공공전력기업 SMR 도입을 할 거고, 두산중공업, 유스케일 파워의 대형 호재다. 미국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가 SMR 건설을 추진을 하고, SMR이 도입이 확대되면 미국 유스케일 파워가 두산중공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전에도 이런 기사를 좀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2개 주에서 또 SMR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유스케일 파워가 고객사를 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그에 따라서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 2개 지역 말고 또 다른 곳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가 SMR에 대한 이런 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는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에게 좀 묻혀버린 상황으로 타이밍도 참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청약 미달 실건주 200만 주 나온다. 완판의 기대를 모았던 유상증자의 기존 주주 대상 청약이 미달됐다. 발행가가 현주가보다 20% 이상 낮게 결정됨에 따라 기존 주주가 물량을 모두 소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실건주가 나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됐다. 지난 11일 종료된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청약률은 97.44%로 8,287만 주당 13,850원에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 뒤 실건주를 일반 공모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금액은 총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중에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4,000원대에 등락하던 두중의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과잉 매물출의 우려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재도 오늘 마이너스 10% 빠져서 더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신주 발행에 뚫고 있고 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청약에 참여하면 그만큼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약 미달로 212만 주 실건주가 나옴에 따라서 해당 물량은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간 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기사는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고, 오늘 이 부분에 좀 공시가 나왔는데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그리고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이 2월 11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총 발행 예정 주식수는 8,287만 주로 청약 주식수는 8,070만 주가 이렇게 되었고, 청약률은 97%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대주주 두산이 70%밖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도 청약률이
보시면 64% 정도 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주주들도 추가 청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청약 비율을 105%까지 좀 끌어올렸지만 전체 청약률은 97.4%로 좀 모자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실권주로 이렇게 212만 주가량 좀 발행이 되는데 내일부터 2일간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금액으로 치면 294억 원어치로 만일 여기서도 100% 청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계약했던 뭐 증권사, 주관사가 나머지 물량을 다 채워서 마감을 하게 되죠. 모든 청약이 완료가 되면 2월 18일 유상증자 금액이 또 회사로 납입이 들어가게 되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3월 4일 신주 상장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구주주들은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뭐 실권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실권주 청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2월 11일로 좀 청약일이 끝났기 때문에 청약을 일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좀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존 주주들이 유일하게 청약을 좀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산중공업이 있는 계좌 이외에 여기에 다른 증권사를 만들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뭐 당일날 이 증권사들을 개설해서 실권주 청약을 받을 수 있을지도 증권사마다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유상증자와 좀 다르게 현재 실권주 청약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100% 넣어야 하고 이게 비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청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주에 13,5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50% 할인된 가격인 뭐 한 7,000원 내서 증거금을 넣고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실권주 청약 같은 경우는 1주당 13,850원 모두 다 넣어야 좀 청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나보다도 많고 많은 주식수를 요청한 사람에게 많은 이렇게 실권주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주들이 다른 계좌를 이렇게 터서 뭐 이런 실권주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한들 현재 들고 있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내 평단을 조절할 수 없다. 실권주 200만 주의 청약은 기존 주주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권주라는 게 뭐 기존 주주나 우리 사주 조합에서 모두 100% 청약이 되었다면 나오지 않을 이런 물량인데요. 그 말을 다시 하면 실권주 청약을 하는 대다수는 13,850원의 물량을 받아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종가가 15,600원 이라는 시점에서 실권주 청약을 했을 때 1주당 2,000원도 안 되는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데 3월 4일 물량이 상장될 때까지 주가가 여기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이득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주분들에게는 뭐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뭐 내일부터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이 좋을 리는 만무하겠죠. 외인이 오늘 87만 주 이탈, 기관이 187만 주 이탈, 프로그램이 95만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개인만 270만 주 이상 주워 담으면서 뭐 전반적으로 주요 수급들이 찍어 누르기 바빴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뭐 사모펀드를 제외한다면 모두 이탈이 나왔고 특히 금융투자가 130만 주, 연기금이 30만 주 이상 이탈을 하면서 뭐 주가 방어도 상당히 어려웠던 흐름이었죠. 오늘 외인들까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동반을 하면서 매도 우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주포들이 그리고 빼기로 좀 작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 나가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또 금융투자의 이런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까지 이렇게 크게 이탈이 되면서 불안감도 키워갔습니다.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매집을 하면 꾸준히 하고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금의 물량들이 유입이 어떻게 되고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사실 이전 사례에도 연기금이 이따금씩 크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 개인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전반적인 이런 수급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000원은 어떻게 해서든 좀 지켜왔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크게 하회를 했으니 이번이 일시적인 이런 수급들의 이탈일지 아니면 꾸준히 이탈이 나와줄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도 결정될 듯 싶습니다. 공매 비율을 보시면 뭐 이전과 비슷하게 19%로 나왔습니다만 수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만 주 가까이 수량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은 공매를 칠 수 있는 주요 수급들이 뭐 많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출처에 대한 부분은 의심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가를 크게 급락을 시켰습니다. 지난 40%가 넘는 공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2%밖에 빼지 않았고 오늘은 19%가 나왔는데 주가를 10% 이상 이렇게 하락하게 만들었는데 역시나 공매도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가 공매를 쳤고 주가를 빼라는 이런 공매 의도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유증으로 인한 공매 금지도 지난 2월 7일부터 풀리게 됐고 오늘 청약에 대한 미달도 나왔고 더할 날이 없이 공매도가 치기 좋은 이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를 쭉 늘려놓고 이후에 신주를 받아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전략일 수도 있고 주식을 현재 시세로 좀 미리 판 뒤에 유증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 좀 차익을 얻으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빨리 끝나야 하고 물량 상장 이후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공매가 많다고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매도를 칠 수 없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연간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호재들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중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존 주주들마저도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이 되면서 현재는 악재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212만 주의 실권, 뭐 큰 비중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 발행 주식 수가 5억 이상이고 그리고 유동 주식 수가 3억 5천 이상, 200만 주로 크게 작용할 건가 싶기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3월 4일 8,200만 주가 상장되면 총 발행 주식 수는 6억 주가 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대주주나 우리 사주의 청약률도 떨어지고 좀 미달이 되었다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물량 상장 시까지 뭐 좋지 않다면 1차적으로 16,300원, 2차적으로 15,800원까지도 분명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뭐 오늘 악재가 겹치면서 너무 빠르게 그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9개월 동안 오늘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하거나 바닥을 잡지 않는다면 좀 멘탈적으로 더 버티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일 15,000원이 깨진다면 유증 단가인 13,850원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깰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유증기간에는 언제든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은 신주 상장까지 밀어두시는 게 좋다. 계속 언제를 드려왔었고 상장 전으로 물량 소화 기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장기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위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버티기 점점 힘들어지시겠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좀 관망하고 버티셔야 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유중으로 평단을 줄이시고 상반기 나올 수 있는 뭐 재무적인 안정화 그리고 채권단 졸업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는 뭐 원전 수주들 그리고 원전 이외의 이런 수주들이 1월 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길 기다려봐야 할 것이고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신사업 빠르게 자리 잡길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유중의 마지막 터널까지 왔습니다. 재작년 유중 이후에도 주가가 이렇게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3만 원까지 올라올 거라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진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지켜본다라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꾼다는 마인드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